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땅속의 검은 황금 원유 제4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원유 가격과 다른 원자재들 가격을 정확히 ETF 가격하고의 상관성을 차트를 통해 분석해 볼 건데요.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볼 신문기사는 최근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국제유가 역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보시는 신문기사는 8월 15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제목은 금리 역전에 경기 침체 공포 패닉 3% 폭락입니다. 대략 내용은 미국의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15일날 한때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1.619%로 2년물 금리인 1.628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신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역전이 금리 역전이 있는 이후에는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좀 상세히 알아볼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중국과 독일의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4.8%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예상했던 5.9%를 한참 밑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독일 쪽에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 4분기 GDP는 0.1% 감소했다고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공포 속에서 뉴욕이나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게 됐고요. 경기에 민감한 국제유가도 폭락을 합니다. 물론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2년물 국채 금리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더 채권에 오래 묶어둬야 되기 때문인데요.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비슷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말이 됩니다. 투자 금액이 늘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는 금융 불안이나 경제 위기, 또 경제 불확실성 등의 위험 요인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미국이 지금 현재 그 2년물 국채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시 트럼프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막 채권을 막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2년물하고 10년물 그 국채 가격이 역전이 되거나 거의 붙는 거는 매우 이제 심상치 않은 조짐이고, 그런 조짐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금리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이어졌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86년 이후부터 이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인데요. 보시는 그 가운데 선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장단기 국채가 역전되었다는 것은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채권 수익률은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역시 장기 국채로 사람들이 돈이 몰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앞으로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안전자산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1978년 이후 장단기 금리는 6차례 역전이 되었고요. 그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5차례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80년대 같은 경우는 2차례 오일 쇼크가 이런 영향이 있었고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의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89년 같은 경우 금리 역전이 있은 후 20개월 후에 걸프전, 유가 파동, 그리고 일본의 버블 붕괴, 90년대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98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또 이때도 금리 역전이 됐었고, 34개월 후 2002년도쯤에 IT 버블 붕괴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2005년도에도 또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2007년도쯤 돼서 리먼 사태 포함해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금리 역전이 일어난 후 평균적으로 2, 3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또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 약 1년간은 또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다 보니 이런 리세션을 예상해서 늦추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또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이 또 만들어지고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버블이 또 금융위기까지 오게 되는 뭐 그런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10년쯤 지났으니 와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역전이 이제서야 또 됐으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8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오일 쇼크가 뭡니까? 오일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산은 이런 때에 폭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거나 아니면 10년하고 2년물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디에 기회가 있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공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원자재가 아닐까. 잘 모르면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잘 알면 바로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보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원유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유하고 다른 원자재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의 가격 상관성을 분석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원유와 금, 은입니다. 비교하기에 앞서 분석 원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원유는 USO라고 불리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한 뉴욕 시장 원유 ETF의 가격 데이터입니다. 실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는 펀드라고도 하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USO ETF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게, 원유에 투자한다고 하면, 특히 해외 ETF를 산다고 하면 이걸 많이 사시게 돼요. USO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금은 실물 금을 자산으로 한 ETF 데이터인데요. 실제 실물 가격과 유사하게 가격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물 금 투자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펀드입니다. 또 일평균 거래액도 16억 달러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큰 펀드고요. 이 티저 이름 GLD 금이라는 딱 느낌 날잖아요. 그래서 이 ETF를 가장 많이 쓰고 이 ETF를 기준으로 해서 뭐 2배, 3배짜리 ETF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뭐 투자하거나 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ETF 중에 하나고요. 향후에도 아마 저희가 금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국내 금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해외 금시장에 있는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은 역시 런던에서 거래되는 은에 직접 투자한 효과를 보이는 ETF 가격 데이터입니다. 이 평균 거래액도 2.8억 달러로 뭐 생각보다 많네요. 네, 금하고 은하고 다 이게 가장 많이 거래하고 가장 일반화된 ETF이기 때문에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사실 데이터를 그래서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선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롤오버 비용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ETF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게 ETF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니까 거래 비용들도 생각보다 좀 싸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물 ETF, 선물 금은 ETF 말고 이런 실물 ETF도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ETF는 선물 기준으로 하는데 얘네들도 사실 선물 가격을 참고를 해요. 근데 실물 가격하고 상당히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되게 잘해서 ETF 운영을 잘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물 가격의 추종이 되게 잘 되더라. 왜냐하면 그 거래 금액이 되게 상당히 크니까.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때문에 ETF 비용이 아무리 환율을 해지를 하더라도 그 ETF 비용이 그 오차가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지 안 한 ETF가 없습니다, 국내는. 사실은 뭐 금이나 은 투자할 때 국제 가격은 분명히 또 올랐는데 왜 국내 ETF 가격은 떨어지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직접 투자해 보면 그 금은 시장이 생각보다 이 시장 거래 그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국내는 3시까지밖에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그냥 국내 투자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는 ETF가 다 있어요. ETF가 없는 경우는 ETN이라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ETF와 유사한 그런 펀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유하고 금과 은이고요. 파란색이 원유고 금과 은은 각각 금색과 은색입니다. 근데 같은 원자재인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서로 연관성은 크게 없어 보이네요. 요거 보실 때 2007년도 1월달 기준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변동 그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보시면 금하고 은은 어쨌든 0 이상이라는 얘기는 2007년도 1월 달보다 지금 많이 좀 올랐구나. 금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올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2년 정도 됐잖아요. 12년 돼서 한 2배 올랐으면 정말 많이 오른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배면 뭐 그래, 한 1년에 한 6%, 7% 꾸준히 올랐다면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원유는 그 당시 이 가격을 1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12년 동안만 봐서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원유하고 금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은은 좀 오르는 자산이고 이 원유는 좀 떨어지는 자산이 아니냐. 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하고 은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역시. 그래서 금하고 은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원유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단기하고 장기하고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원유도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금하고 은하고 또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유는 좀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고 금과 은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좀 참고 꼭 하셔야 될 게, 뭐 이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라고 하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원유가 오르면 금은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투자량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뭐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유를 산다는 거는 내가 어떤 시점에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구나. 뭐 그런 걸 감안하고 산다면 사실은 떨어진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인버스를 사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추세적인 걸 먼저 보면서 원자재를 바라봐야지. 꽤 많은 분들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원자재 하면은 투기성으로 그냥 그때 돈 벌려고. 근데 그런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 어쩐다고 할 때는 원자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추세적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 신문 기사를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으면 믿어도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뭐 경기가 불안하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원유 가격은 막 폭락하는 것들도 보여지고 그렇게 신문 기사 씁니다. 그러면 뭐 금은은 또 이제 달러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면 뭐 안정자산이 금은에 또 투자하라고 막 하게 되고 또 금값은 오르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장기적으로 이 추세 흐름을 좀 보면서 어디에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가 좋은 게요. 이게 기업 분석 같은 걸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과 원유 가격을 볼 건데요. 먼저 농산물은 10개의 농산물의 선물을 자산으로 하는 ETF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겁니다. 또 그 ETF 해당되는 10가지 종류의 농산물은 밑에 19년도 6월 30일자 기준으로 있는데 옥수수, 대두, 설탕 뿐만 아니고 라이브 캐틀이라고 생우, 살아있는 소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 ETF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콘이나 이렇게 뭐 설탕 이런 것만 거래하는 ETF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ETF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훨씬 더 많고 해서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전체적인 농산물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놓은 이런 이제 DBA라고 하는 농산물 ETF를 좀 바라보시면서 그럼 농산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리고 혹시 투자로서의 그 값어치는 있을까라고 한번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선택을 해봤고요. 원유랑 그래서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실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원유고 주황색이 농산물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근데 또 여기는 조금 약간 유사하게 약간 좀 하강하면서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농산물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원유는 잘 몰라서 못하는 농산물은 미래의 자산이 농산물 아니냐. 농산물은 분명히 무슨 엘니뇨가 오든지 기상악화만 되면 무슨 이렇게 순간적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농산물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야, 이게
원유랑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왜냐하면 원유가 떨어지면 농산물도 계속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건, 농산물은.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원유 관점에서 보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농산물을 키우거나 수송하는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농산물 가격이 아무래도 작은 원가가 낮아지니까 좀 싸게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원유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농산물이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떤 무슨 기상이변 같은 게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작황도 좋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원유랑 비슷하게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이걸 각 영역별로 좀 잘라가지고 왜 그런지도 그렇게 한번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 하면 흔히 그냥 생각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작황이나 공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느낌은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멜소스의 인구 폭증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구가 줄 거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이나 이게 어쨌든 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벙커시유나 이런 것들의 그렇죠. 가격에도 영향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투자하거나 이럴 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원유를 좀 놓쳤다. 그럼 농산물을 조금 갖고 있으면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황하게 있는 것들을 좀 알아두는 거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유를 볼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몇 번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너무너무 중요한 통화죠. 전 세계에서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통화를 못하는, 특히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가 현재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몇몇 중동 국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달러 거래를 잘 못하니까 위안화 같은 걸로 직접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다 달러 거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원유고 노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이 좀 보이죠. 2008년도 주변에 원유 가격이 폭등했던 때가 우리가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참고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은 달러 가격이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 원유 가격이 좀 무하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러하고 원유는 어디를 가서나 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럼 최근에 지금 달러가 되게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5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달러가 떨어지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냐?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원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얼마나 가격이 더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거든요. 그렇더라도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원유에다 배팅을 할 게 그래서 조금은 더 안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판단할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봐도 원유하고 달러는 좀 반대 방향으로 하는구나. 이 정도로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원유와 다른 원자재 간의 가격 추이, 상관성 이런 걸 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새롭게 본 사실도 있고 새롭게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진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 원자재는 기회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뛴 게 뭡니까? 원유 가격이 몇 달 만에 그냥 2-3배가 막 떠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안 되겠죠. 안 되게 되더라도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원자재는 분명히 조금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